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스타일링을 위해서 CSS인 JS 라이브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함께 대표적인 CSS인 JS 라이브러리로 손꼽히는 이모션을 사용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스타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샌드박스라고 하는 온라인 에디터에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액트 프로젝트에 이모션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모션은 npm에 add emotion react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로컬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의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모션은 반드시 리액트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npm에 이모션 CS라고 하는 다른 패키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일반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도 이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yled 컴포넌트의 꽃이 styled 함수였다면 이모션의 꽃은 CSS 함수인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두 라이브러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현재는 styled 컴포넌트에서도 CSS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이모션도 뒤질세라 styled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모션의 CSS 함수는 조금 전에 설치한 add emotion /react 패키지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즉 여기에 제가 이렇게 CSS를 이 이모션의 React 패키지에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JSX 프라그마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Babel 트랜스파일러한테 JX 코드를 변환할 때 React의 JX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이모션의 JX 함수를 대신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CSS 프랍에 넘어간 스타일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테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매번 JX 프라그마를 사용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이모션에서 제공하는 Babel 플러그인이나 프리셋을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SS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div 요소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div 태그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 div 요소에 이렇게 CSS 속성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사실 HTML에는 CSS라는 속성이 없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JSX 프라그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으로 이렇게 CSS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넘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열을 넘기는 거예요. 마치 styled 컴포넌트에서 styled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background yellow라고 넘겨보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CSS 함수의 인자로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가 아니라 객체형으로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이번에는 span 태그를 하나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역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span 태그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S 속성에다가 이렇게 CSS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이번에는 인자로 객체를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에 background blue라고 하는데 객체니까 이렇게 스트링을 넘겨야겠죠.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모션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스타일 객체를 CSS 함수에 넘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굳이 이렇게 CSS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CSS 속성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타일 객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여기에다가 뭐 컬러로 화이트를 줘볼까요? 이렇게 스타일이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타입 체킹을 통해서 버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모션의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리액트로 버튼 컴포넌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GitHub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을 한번 흉내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버튼이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이 children prop을 인자로 바꾸요. 그 다음에 HTML에 버튼 요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children을 그대로 넘겨주는 그런 컴포넌트를 하나 작성을 했고요. 여기 오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앱 컴포넌트 안에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는 지우고요. 이렇게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로도 버튼, 그 다음에 버튼을 닫아줄게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버튼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CSS 함수를 굳이 임포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모션에서 권장하는 스타일 객체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튼 요소에 CSS 속성을 추가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객체 형태로 이러한 여러 개의 CSS의 속성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스타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속성 이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통 CSS에서 사용되는 케밥 케이스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케무 케이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브라우저 창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이 버튼 요소를 선택해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버튼 요소에 클래스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 이름은 랜덤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부 스타일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CSS 속성으로 넘겼던 스타일들이 이 자동으로 생성된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이모션이 자동으로 브라우저별로 필요한 CSS 속성을 추가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는 appearance만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WebKit, Moz, MS 이렇게 제가 작성하지 않은 스타일도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유저 셀렉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추가적인 스타일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소위 vendor prefixing이라고 하죠. 이모션을 사용할 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모션을 사용하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넘어온 props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꾸고 싶은 CSS 속성값에 상수 대신에 prop에 따라 변하는 변수를 할당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버튼 컴포넌트에 variant라는 prop을 추가한 후에 이 prop에 어떤 값이 넘어오느냐에 따라 글자색이 바뀌도록 해볼까요? 그럼 우선 여기 버튼 컴포넌트 위에 이렇게 colors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할게요. 이 객체는 3개의 키와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디폴트 키에는 이러한 검은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덴저에는 붉은색이 적용되어 있고 아웃라인에는 푸른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컴포넌트에 variant라고 하는 프랍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여기 기본값으로는 default라고 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속성에 이제 이렇게 상수값을 넘기지 말고요. colors에 이 함수의 인자로 넘어오는 variant에 부합하는 색상을 찾아서 그 값을 컬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색상의 버튼을 모두 사용해 볼까요? 여기 밑에 앱 컴포넌트 내려와서요. 이렇게 리액트에 프래그먼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버튼 컴포넌트의 variant는 default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danger였고 나머지 하나는 outline이었죠. 그 다음에 이 버튼 텍스트도 바꿔줄까요? 그래서 default, danger, outline으로 바꿔주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인 디폴트 버튼과 붉은색인 danger 버튼, 그 다음에 푸른색인 outline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에 넘어오는 프랍에 따라 바꾸고 싶은 CSS 속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SS 속성의 값뿐만 아니라 CSS 속성의 이름과 값을 동시에 객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ize라는 프랍에 넘어온 값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폰트 사이즈 속성과 패딩 속성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size styles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키와 값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몰 키에는 이렇게 작은 글꼴 크기와 작은 패딩이 있고요. 여기 미디엄 키에는 중간 크기의 글꼴 크기와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패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arge 키에는 큰 글꼴 크기와 그 다음에 큰 여백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기 버튼 컴포넌트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프랍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기본값을 이렇게 미디엄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폰트 사이즈와 패딩이 이렇게 고정되면 안 되고 이 사이즈 프랍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선언했던 사이즈 스타일즈에 이 프랍을 키로 넘기면 되는데요. 이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사이즈 프랍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밑에 앱으로 가서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스몰로 줘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variant 프랍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폴트가 기본값이니까요. 그리고 지워줄까요? 그 다음에 이 디폴트 버튼을 3개 복사해서요. 두 번째는 medium, 세 번째는 large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버튼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HR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수평선 하나 만들어주고요. danger 버튼에도 비슷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SM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anger 버튼은 medium 크기, 마지막 danger 버튼은 large 크기로 바꿔줄게요. 또 HR을 추가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사이즈를 추가해 주고요. 두 번째는 medium, 세 번째는 large요.
네,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크기의 세 가지 색상, 총 9종류의 버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타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가 가장 돋보였는데 최근에는 MUI가 스타일링 엔진을 스타일드 컴포넌트 대신에 이모션을 채택하면서 이모션 쪽으로 살짝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두 라이브러리를 모두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모션이 쓰기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